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2년 전인 2022년 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혹시 2021년 그때 기억을 하십니까? 사상 유례 없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많은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부동산이 미친듯이 오르고 코스피가 3,300을 돌파하는 등 자산가격 급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투자 안 하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그런 공포로 포모 증후군을 앓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자산가격이 정점을 찍고 22년에 들어서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고 사람들의 포모 증후군이 점차 누그러지고 투자에 몰입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때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직면한 빈부격차, 양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겨운 내용 아니고 1년 반 전에 그때 기억 떠올리면서 지금 보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국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쓰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당장 터질 일도 아니라서 모두 알고는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그런 만성적인 문제죠. 뭘까요? 바로 떠오르죠. 저출산 문제랑 빈부격차 문제인데요. 근데 이런 내용은 경제 채널에서 진짜 잘 안 다루는 부분이죠. 아니 딴 데서도 잘 안 다룹니다. 저희도 여러 번 이런 주제를 다뤄봤는데 조회수가 땅바닥을 기다 못해서 지하로 들어갈 정도로 제작하는 입장에서 진짜 김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다루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출산 문제는 재미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전달이 쉬운데 빈부격차 문제는 내용 전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좌우 정치 진영에서 이걸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빈부격차 문제에 너무 과도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서 빈부격차 문제 인식 자체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빈부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벌어가고 더 이득을 얻어가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거고 그 과정에서 부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문제라고 더 성과낸 사람들의 부를 사회가 착취하고 나눠 가지려고 하면 누가 능력을 키우고 노력을 할 거며 경쟁을 왜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정한 경쟁보다는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근로자나 더 작은 기업에게 보이지 않는 착취로 부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와 약자들을 위해서 공헌해야 한다는 약간은 선과 악의 구도로 빈부격차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하기 전에 진영 논리가 들어가 버려서 내용 전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유들로 빈부격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지겨운 이야기 할 것 같아서 백을 누리려고 하거나 이미 영상 끈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 하지 않고 심각한 이야기 안 하고 최대한 우리의 언어로 따분하지 않게 우리가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짧게 한번 풀어볼게요. 깊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지금 말하는 두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가난하다 라는 말하고 나는 지금은 가난하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은 가난하다는 말을 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가난하다는 그런 말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희망과 가능성보다는 포기와 수긍의 뉘앙스가 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빈부격차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지금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빈부격차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를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터졌을 때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공황 때 뉴딜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뉴딜 후반부에 들어서는 다시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게, 그때 2차 대전이 터지고 군수물자 수요가 폭증해서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딜의 효과에 대해서 일시적인 효과였을 뿐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뉴딜을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를 지키는데 뉴딜이 큰 역할을 했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가 굉장히 심했던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노동법이라는 것도 사실상 없고, 심지어 월급의 일정 부분을 돈이 아니라 상품권 같은 형태로 주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당연히 근로자들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때 그 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그 상품권을 쓸 수 있었고, 거기에 가격은 시중의 다른 상점보다는 가격이 높았겠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나는 지금은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천하의 미국임에도 그때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이후에 대공황까지 터지면서 사회주의 바람은 크게 일었습니다. 그때 근로제도를 정비하고 뉴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기 시작한 건데요. 그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일치단계를 했던 거고요. 이게 자본주의의 원동력이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실제로 이 이후로 미국 내에 사회주의 바람은 식어갔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딱딱한 과거 이야기 말고 근로 여건이 좋아지고 임금도 올라간 이 상황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30대 초반인 김철수 씨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철수 씨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양한 경험도 하면서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 덕에 연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성공 욕심도 있고 활발한 편이어서 회사에서 평판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까지 원룸 월세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전세로 옮겼고, 결혼할 때 전세금 뺀 거에 여자친구랑 돈 보태서 거기에 대출 좀 얹어서 20평대 아파트 신혼집으로 장만하고 조금씩 거기서부터 늘려가야지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 초반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생각했었죠. 아무튼 그 와중에 집값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재산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나죠. 반면에 자기 명의로 가진 그렇다 할 자산을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눈 감았다 떴더니 거지가 되어 있더라는 의미로 벼락거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빈부격차가 확 벌어져 버립니다. 철수는 좀 빡빡하긴 했지만 가능했던 애초의 계획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현재 매매 가능한 시세의 집을 찾아보니까 이제는 결혼을 좀 미루고 싶어지는데요. 뭐 당장 급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 와중에 회사 동료 뺀질이 김대리가 주식이 올라서 1년치 연봉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나보다 연봉 적은 대학 친구 봉식이가 작년에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단톡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지금까지 진급하고 연봉 좀 올리려고 빡세게 일했던 거 생각하니까 나만 정말 바보된 기분에 씁쓸하기도 하고 분노도 치미는데, 그 와중에 팀장이 지난 업무 문제 생긴 거 갈구면서 일을 하나 더 줍니다. 철수는 생각하죠. 다 필요없다. 나도 일하는 신용만 하면서 투자로 돈 벌겠다 생각을 합니다. 팀장한테 찍히든 말든 고과 못 나와도 어차피 투자로 돈 버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거죠. 당장 모은 돈으로 부동산 할 자금은 안 되고 주식, 코인 하면서 업무 시간 내내 들여다봅니다. 팀장이 몇 번 주의를 줬는데 관심 없죠. 며칠 만에 몇백을 벌었는데요. 모아놓은 돈 5, 6천 정도 되는데 일단 집 계획은 나중으로 미뤘으니까 이 돈이 여유자금처럼 느껴집니다. 반은 투자하고 일단 뚜벅이 생활 접자고 2000cc 중고차도 하나 뽑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가진 현금 대부분이 투자에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25% 정도 손실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절을 하자니 아직 반등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이니 뭐니 해서 그 핑계로 컴퓨터 바꾸고 태블릿 PC 사고 했더니 통장에 잔고는 줄어가는데 이번 달 카드비는 월급보다 많네요.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짜증도 나는데 맥주나 한잔 하려고 합니다. 배달 어플을 열고 치킨 주문하려고 보니 등급이 VIP, 이번 달 배달에 30만원 가까이 썼네요. 치킨 먹고 자기 전에 잠깐 유튜브 본다는 게 새벽 2시. 아침에 출근하려고 비몽사몽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사는 건 앞으로 돈 모으고 대출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5, 6천 모아놨던 돈은 언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투자 손실 난 거랑 자동차 산 거 말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회사 팀장하고 사이는 나빠졌고 일도 예전처럼 손에 안 잡히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사는 낙도 없는 것 같고 철수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고민에 빠져듭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과장한 게 아니고 어렵지 않게 보는 모습들인데요. 김철수 씨의 일상이 언제부터 꼬인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룰 수 있었던 작은 아파트 장만이라는 첫 번째 꿈이 무너지면서 이런 일이 시작됐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포기하고 수긍하고 안주해버리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있는 거지만 레벨 1, 2, 3, 4, 5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빈부격차가 있다면 현실 가능한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빈부격차는 목표의식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 1, 2 다음에 중간 없이 바로 5, 6 이렇게 돼버리면 애초에 포기하게 돼버리는데요. 우리는 이걸 양극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다리 중간에 다리빨 너댓 개 빠져 있으면 어차피 끝까지 못 올라갈 거 뻔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와 목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도 정체되고 그 여파는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원동력도 잃어가고 노력하기 싫어하는 사회로 가면서 요행과 편법이 늘어나고 경제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빈부격차가 가져오는 문제 중에 꿈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산물이자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심각한 빈부격차는 양극화는 오히려 자본주의 원동력을 잃게 하고 시장 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는 그 포인트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